틀린 번호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두 개. 13번, 16번, 18번, 21번. 16 하나. 13번부터 봅시다. 그럼 차례대로. 사실 이게 14번 문제여야죠. 그렇죠? 14번 문제여야 되는데 번호가 좀 틀어져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우리가 14번 즉 31번 빈칸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여겨야 될 거는 일반화 만들기. 그러니까 구체화된 내용을 압축시켜서 일반화로 만들기. 이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 되는 문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 수준이 3점짜리라서 내용을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Consider 네모칸 쳐두시고 필자가 이 글의 시작을 사례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사례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구체적인 얘기를 끝마치면 당연히 그걸 일반화시켜야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될 건데 빈칸이 글의 아래쪽에 전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마지막에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판단을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Two baskets of goods, 이 물건 두 개의 바구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바구니는 포함하고 있어 9개의 사과와 1개의 오렌지. 반면에 두 번째는 9개 오렌지와 1개 애플이 이제 들어가져 있죠. When we mixed two baskets, 이제 두 개의 basket을 서로 mix together, 섞은 다음에 and divided them into two identical average basket. 그러니까 두 개의 동일한 평균 그 basket 안에다가 그것을 나누어서 넣게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and then 그렇게 하게 된다면 we would get baskets. 우리는 basket을 얻게 되겠죠? 5개의 사과, 5개의 오렌지. 그렇지? 총 20개, 10개 어떤 사과와 애플이 있으니까 그걸 평균치로 똑같이 나누자면 5대5가 되겠죠. 각 과일마다. 그렇지? 그렇게 얻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내려왔을 겁니다. It certainly seems plausible that 그럴듯해 보입니다. This average basket, 이 평균치의 바구니가 might be preferred, 선호되어질 거야 to the more extreme baskets. 극단적인 바스켓들보다 선호되어질지 모른다는 거. We started with. 우리가 더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했던 그 극단적인 아까 9대1 바구니보다 그렇지? 9대1 바구니보다 더 선호되어질 거다. But 하지만 여기 밑줄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우리는 could imagine 상상할 수 있어요. someone 누군가를 who really likes apples 사과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only sort of likes orange preferring the more extreme basket 9 apples. 그렇지? 오렌지보다 사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극단적 바구니가 더 좋겠죠. 그죠? 자, thankfully 감사하게도 경제학자들은 자자자자 지금까지 무슨 사례를 들고 있어? 바구니 사례를 들고 있었어. 그렇지? 9대1의 바구니, 5대5의 바구니, 선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뭐 자세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뭐 내용상 어렵진 않았으니까 9대1과 5대5에 대한 바구니가 뭐 5대5를 더 선호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사과 좋아하는 사람은 9대1 정도 가지 않겠어? 여기에 첫 번째 일반화가 들어갑니다. 그 일반화는 누굴 갑자기 보고 쌤이 스톱했어? 경제학자를 보고 스톱을 했지. 지금 바구니 이야기하다가 경제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하겠다라는 건 여태까지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관념으로 니네들한테 일반화를 지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 감사하게도 경제학자들의 가정은 averages are better than extremes. 그치? 평균치가 극단적인 것보다는 더 좋다.
라는 이 가정이 when properly defined, 적절하게 규정되어졌을 때 does not actually rule out. rule out은 뭐야? 배제하다라는 뜻이야. 빼내다 이런 뜻이야. This scenario, 앞서 말한 그 시나리오를 배제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rather, 오히려, 이 포인트죠. 오히려 it gives expression, 이런 표현을 가져다 줄 수 있죠. To a general tendency, 일반적인 성향에 by human beings alike, 빈칸. 빈칸과 같은 어떤 인간의 성향에 의한 일반적인 어떤 성향의 표현을 줄 수가 있겠죠. In consumption choice. 어떤 소비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라는 얘기죠. 그럼 잠깐만, 니네가 여기서 방향성을 가져가셔야 돼. 일반화의 시작은 경제학자 이야기거든. 얘 가정이 결국 뭐보다 극단적인 것보다 뭐가 더 좋다? 평균적인 것이 좋다라는 그 경제학자가 이룬 이 가정이, 그래서 이 가정이 적절하게 규정되어졌을 때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거야. 이 시나리오를 배제한다는 건 어떤 시나리오? 앞에 있는 시나리오 9대1, 5대5의 선호도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이해 못 하시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그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그 논리는 그 원리는 표현을 줍니다. 어떤 표현? 일반적인 성향에 일반적인 성향,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앞서 얘기했던 그 평균치가 극단성보다 더 낮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 빈칸의 성향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치가 더 낮다라는 성향을 대표하는 단어는 1번 다양성, 2번 노벨티, 참신함 아니고요. elegance, 우아함 아니고 값싼 것도 아니고 lightness, 가벼움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치라는 건 여러 두루두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 단어로 얘기했을 때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4번은 13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번호가 이 문제 번호죠? variety, 맞죠? 그래서 여기 13번은 1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결사 추론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연결사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속성에 좀 주목을 잘 해주셔야 돼. 첫 번째, A번의 연결사 누구 있었니? A번 연결사? 3개 말해볼까? A번 연결사 1, 2번은 however, 대조 있었고요. 또 누구 있었지? therefore, 인과관계지, 인과. 세 번째는 instead, 얘도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대조는 얘의 however의 대조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however 같은 경우는 소재는 고정되어 있고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근데 이제 instead의 대조는 A 하지 않는다. 부정이 나오면 뒤에 대신에 B는 한다. A는 한다. 대신에 B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반의적 속성. 그치? 그 속성의 대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번의 연결사 한번 보시면 also는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체크하는 요소긴 한데 뭐지? 추가 연결사입니다. 추가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었지? 어떤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속성, 사례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될 때 그때 중간에다 also 쓰는 거야. 또 한 번은 for instance, for example 다 뭐지? 예시는 뭐였어? 앞에 큰 개념, 작은 개념, 구체적인 개념. 일반적인 개념, 구체적인 개념. 그치? 그 다음에 또 that is는 in other words와 같은 표현으로서 환원이라고 하죠. 환원은 역할은 뭐야? 앞에서 했던 말 A- 반복하기. 그치? 그게 보통 일반적인 얘기도 그렇고 in other words는 일반화를 반복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먼저 사실 16번은 첫 문장부터 와닿지는 않았을 거야. 착 붙는다는 느낌은 안 들었을 거야. 그렇지? 첫 번째, when you are reasonably certain, 네가 합리적으로 확신할 때 뭘? 네 독자가 will find your subject, 너의 주제를 흥미롭게 여길 것이라 확신할 때 내가 쓴 이 글 독자들이 읽으면 완전 좋아할 거야. 그러면 독자가
interested 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아니? 요게 핵심이지? 흥미로워한다는 걸 확실할 때 뭐 한다고? 네 job, 너의 일이 easier one,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이 더 쉬워진대. 오케이? 왜냐하면 독자들은 is going to meet you more than halfway. 이 more halfway가 뭐뭐가 타협하다라는 뜻인데 meet halfway. 근데 이 표현을 잘 모르셨었을 거야 사실, 그지? 타협하다라는 의미. 직역하면 이제 충족시키다로 한번 가볼까? 리더들이 너를 충족시켜 줄 거야. more than halfway, 반 이상으로. 이렇게 정도만 해석하셔도 잘하신 거야. 오케이? 근데 이유는 명백하지? 야, 독자가 interested 하는 걸 확신해. 왜냐하면 독자가 너를 충족시켜 주거든. 이 정도로만 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독자가 이미 너한테 이제 푹 글 쓴 너한테 이제 빠져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뉘앙스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에 sales people과의 비유 문장이 나온다. 판매원이 would describe, 묘사할 거야. such readers, 앞서 말한 그런 독자들을 뭐로써 묘사할 거야? pre-sold customer라고 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독자의 사례를 들고 판매원에 대한 얘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앞서 독자, 무슨 독자? 너한테 빠져있는 독자. 오케이? 정도로 보자고. 그럼 그런 독자를 판매원들은 뭐라고 말해? pre-sold customer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 앞에 pre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야? 미리라는 뜻이지. 미리, 앞전에. 그치?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미리 sold customer, 구매하는 소비자라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A번 앞에 내용에 이런 거죠. 판매원은 앞서 있는 그런 독자를 pre-sold라고 부를 거래. 그러니까 미리 사줄 사람들, 그렇지? 선생님이 그 임영웅 콘서트 미스터 트롯 한참 유행하고 나서 지금도 임영웅 거의 뭐 트롯계 독보적인 전설이 돼버렸지. 그래서 임영웅과 아이유 콘서트는 공설운동장으로도 작다. 어디 무슨 평이라고 하지? 그런 데서 콘서트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지.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 쌤이 티켓팅 하려고 한번 했는데 그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대기 시간이 72시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2시간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즉슨 티켓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왜 티켓팅이 1분 안에 다 매진이 되고 몇 분 안에 매진이 다 되는데 72시간을 뭘 기다리고 앉아 있어. 끝난 거지. 그 얘기는 즉슨 이미 티켓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영웅 측 스태프들은 그 어머님들을 전부 다 이제 프리소드 커스터머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이 충분히 보여준 역량이 있으니까. 그치? 그 주제가 인트러스티딩 하다고 판매자들은 확신하니까 독자가 이제 너를 충족해 줄 것이라는 걸 아니까 판매원들은 그걸 프리솔드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A번 뒤에 just as라는 표현 한번 써볼까? just as. 우리 이거 기억나니 혹시? just as는 접속사입니다. just as 주어 동사와 뒤에 나온 절의 주어 동사는 동일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 정도로만 봐도 돼. 그래서 마치 a good salesperson, 좋은 판매원이 can ruin a deal, 거래를 망치듯이 이 말이에요. 뭐 함으로써? by trying to convince, 납득시키려 노력하면서 소비자에게, 어떤 소비자? 이미 sold to buy, 구매하려, 이미 who already sold, 이미 구매를 했던 to buy, 사려고 구매했던 소비자에게 납득함으로써 거래를 망치는 것처럼 you still need, 너는 필요해. 뭐 할 필요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이게 주된 내용이죠. 소비자들, 너의 어떤 독자들의 specific needs, 특정 선호도라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어? 특정 선호도를 consider,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주된 내용은 여기라고. 여기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너는 독자의 선호도를, 니즈를 그러니까 여기서 뉘앙스를 잘 판단하셔야 돼. 어떻게? 어차피 판매원은 네가 미리 사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할 거라고. 그치?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살 거라고 생각한다. sti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 해야 돼? 독자의 니즈를 생각 그래도 해야만 할 필요가 있어.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사준다고 기다리지 말고 너 뭐 해라? 니즈 생각해라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알아서 사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니즈를 생각해 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무슨 연결사? 대조 연결사가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요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B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명확성을 가져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for example이 예시 원으로서 딱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clarity 네모칸 1번 이게 뭐냐면 precision of word choice 이게 2번 and smooth sentence structure 이게 3번 명확한 것이나 그 다음에 단어 선택의 정확성이나 문장의 어떤 그 부드러운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이 remain of paramount importance 가장 중요한 요소다. 됐어? 선생님은 이렇게 쓸게. 1번하고 여기 아니다. 여기지. 1, 2, 3번이 중요 요소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명확하게 쓰는지, 단어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부드러운 문장 구조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as do처럼 paragraph organization, amount of background, supporting details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도 중요하다 결국. 그치? 5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paragraph organization 이게 4번, amount of background, supporting detail 이거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어쨌든 paramount importance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B번 다음 내용. 이 말의 뉘앙스를 살리셔야 돼. Don't overlook the need. 필요성을 간과하지는 마. 간과하다가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지, 그치? 야, 필요성 무시하지는 마. 아니야. 필요성, 뭐의 필요성? To explain technical terms and principles. 기술의 용어나 원칙 같은 것들을 설명할 필요성을 간과하지는 마. 무시하지는 마.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뭐야? 얘네들도 중요해. 이 얘기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아직 계속. 심지어 뭐조차도, 쓸 때조차도, writing to, 누구에게? The most devoted lovers. 가장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쓸 때조차도 이런 기술적 용어나 원리 원칙 같은 걸 쓰는 걸 무시하지 마. 꼭 써줘야 돼. 이 말인 거야. 그럼 보게 들어가. 앞에 1, 2, 3번도 중요해. 마치 4, 5번도 중요한 것처럼 이 얘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 뭐를? 6번을 이 말이야. 6번이 뭐야? 거기에서 6번 기술적 용어나 원칙을 설명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나열적 요소 5개와 더불어서 한 가지의 추가를 더 강조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연결사가 그래서 들어가 주셔야 된다. 하위 개념 아니었고 다시 말한 포인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의 반복이라고 체크가 되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대조와 추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인지하시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순서인가요? 아 그래? 많이 춥니? 오케이.
갑시다. 막상 줄이니까 아까 소리는 거의 뭐 냉동고 소리였구나. 그래서 얼리는 소리가 나네. 18번 넘어봅시다. 자, 역시 박스글의 끝말잇기를 먼저 해주자라는 원리 원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치? 첫 문장 한번 읽어주시고. 자, reliance라는 표현으로 이게 소재를 시작하고 있네. 의존하는 거 어디에? 이 monetary statistics to convey well-being. It renders one liable to accept and even encourage destruction in order to increase production. 와, 굉장히 길다. 그렇지? 첫 번째 본동사는 renders죠. 그래서 의존은 돈의 어떤 통계에 의존하는 거야. 뭘 잘 사는 웰빙이 건강이라는 것을 컨베이 전달하기 위해 돈이라는 거, 금전적 통계에 의존하는 것은 렌더가 이제 사역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뭐 하게 만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 원, 우리를 liable to accept, 빠지기 쉽게 만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뭐 하기 쉬운, liable. 뭐에 수용하기 쉽게? 그리고 심지어 encourage, 장려하기 쉽게 만든다. destruction, 파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증대,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파손 같은 것들을 파손을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encourage, 장려하는 것을 쉽게 빠져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좀 정리해 볼까? 그러면 건강이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 잘 사는 거, 웰빙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금전적 통계에 의존합니다. 잘 사는 것을 돈이라고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하게 만든다? 우리를 뭐에 빠지기 쉽게 만들어? 수용. 파괴를 수용하거나 장려하게 만든다. 돈이면 되지 라는 생각이 파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치? 뭐 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생산력은 뭐가 되겠어? 돈과 연관된 거 아니겠어? 그치? 환경 파괴? 뭐 그딴 거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그치? 자, 어쨌든 The paradox, 방금 그 역설은 was pointed out, 지적되어 왔어. 19세기 프랑스의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릭 이 사람에게 의해서 in his parable of the broken window, 깨진 창문, 깨진 어떤 창문에 관한 비유, parable은 비유란 뜻이거든. 비유 속에서 그런 어떤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야.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인지하기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지가 되는 부분이지, 그치? 이게 어딘가에서 인용되었던 부분이다. 뭐 프랑스 어딘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인용된 것이다. 사람이 나오고 끝납니다. 그쵸? 자, 요거 뒷내용을 받아줄 ABC 첫 문장을 찾아주자고. 자, A번 첫 문장 맞는지 붙는지 볼까? 자, but 세모칸 치시고 하지만 이런 얘기죠. but 이것은 19세기 누군가의 어떤 경제학자에서 말한 인용구예요. 하지만 almost instantly, 거의 즉각적으로 the crowd, 그 군중 네모칸, 더 플러스 명사 힌트로 쓰기는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앞에 근중은 has a change of heart, 어떤 중심의 변화를 갖게 되었어요. 심경의 변화, 그치? heart니까 이제 중심, 심경 이런 말이죠. 심경의 변화, 잠깐만. 더 뒤에 군중의 심경 변화에 대한 글의 내용을 얘기해. 그치? 그 다음 B번 한번 가보자. In the parable, 잠깐만. 그 비유 속에서 아까 마지막 표현에 그 비유글이라고 인용글이라고 썼던 글, 그치? 아, 그걸 받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B번.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 이 경제학자는 describes, 묘사합니다. sense, 생각을. in which, 어떤 생각? 한 소년이 창문을 깬다. of a town shop, 그 마을에 있는 가게의 창문을 깨버린다 이거야. B번은 뭐야?
앞서 말한 그 인용구에 대한 인용구에서 비유에서 예시가 나오죠. 사례. 그 사례가 뭐야? 소년이 가게 창문을 깨. 그치? 요걸 먼저 우선시 삼는다. 뭔가 비유는 갖다 얘기했으니까 아직 첫 문장만 읽었으니까 뭔가 확 와닿는 건 없지만 어쨌든 비유란 측면에서 같이 붙을 수는 있겠네. 그치? C번 첫 문장 보자. Six Francs, 한 6프랑 정도가 to the glazers. glazer는 그 유리공을 얘기하죠. 유리공에게 6프랑은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사업이 has been conducted, 수행되어져 왔어. Where, 어디에서? It would not have been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행해지지 않았을 곳에서 행해진 거야. 갑자기 마을의 샵에 창문이 깨졌대? 그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깨지지 않았다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뭐 이런 내용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니겠어? 그치? 근데 어찌됐든 6프랑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 이 6프랑은 어떻게 표시하니? 뭐 이렇게 표시하나? 센트인가? 6프랑이라는 돈이 유리공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리공에게의 의미를 얘기하죠. 유리공에게 6프랑은 사업이 여태까지 그렇지 않다면 행해졌을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에 내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otherwise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유리공에게 6프랑의 의미를 지금 얘기한 게 C번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첫 문장을 읽었으니까 잘 붙는 것을 봐줘야 돼. 먼저 하지만 군중의 신경 변화는 언급될 수가 없겠죠. 그죠? 군중에 대한 정보가 일단 첫째 없었고, 그지? 그냥 잘 사는 것을 돈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인용구에 대한 설명이니까 신경 변화는 언급될 수. 아무리 대조연결사를 썼다 한들 소재 변화조차도 일어나기는 좀 힘든 구조였습니다. B번이 가장 알맞았죠, 사실, 그치? 앞에 대한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6프랑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번이 먼저 붙는다. 박스클 다음에. 그치? 이게 먼저 세워지셔야 되겠고 그럼 B번 전체를 읽어주고 아까 읽었던 AC 첫 문장을 붙여주시면 되겠지. 그치? B번 한 소년이 창문을 깼어. 세 번째 줄 The crowd, 그 군중은 that gather naturally, 자연스럽게 모인 그 군중은 pitied, 동정했어. 그 샵의 키퍼를 샵키퍼를. 그래서 admonishes vendor. admonishes는 그 파괴자죠. 그 벤덜이 파괴자죠. 그래서 admonish 하게 되면 충고하다. 원래의 기본 뜻은 이제 기본적으로 충고하다라는 뜻인데 뭐 훈계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깬 아이를 훈계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흔한 스토리 아니야? 소년이 창문을 깨.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는 군중의 얘기가 나와야죠. 군중은 가게 주인을 동정하고 요 소년을 어떻게 했다? 훈계했다. 그럼 아직 6프랑이라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치? 6프랑이라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를 붙어야 돼? 그치? 위에 붙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밑에서 B의 아래서 얘기했었던 군중의 신경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 얘기로 이제 붙어주셔야 되겠죠. 그 군중의 신경, they realize, 그들은 깨달은 거야. that broken glass, 깨진 창문이 의미하더라. shopkeeper가 must spend some 6francs를 약간 써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그 창문을 replace, 대체하기 위해서 써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 써야 될 내용에 대한 6프랑에 대한 정보가 C번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C번의 otherwise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런 거 해석하면 조금 이제 뻑뻑하신 친구들도 있잖아. A번 다음이 C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6프랑, 그 유리공에게 6프랑은 의미하게 돼. 사업이 has been conducted.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돈벌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느 곳에서 it would have been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뭐야?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이 말인 거지. 그렇지? 깨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곳에서 사업이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마지막 문장
읽은 김에 다 읽어보자. In short, 네모칸. 사실 요약이다라는 것은 필자가 할 얘기를 다 끝마치고 나서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전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 그치? 그래서 요컨대 밴더, 그 파괴한 소년이 crude and subtlest as it seems. 이거 구문 잠깐 보자. 구문. 우리 as 다음에 as를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되는데 지금 생략한 거야. 형용사 주어 as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요 구문 기억나 혹시? 형용사 다음에 as 주어 동사 나오면 양보의 의미야.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가야 돼. 아무리 소년이 형용사일지라도 주어가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 crude, 무례한, subtlest 이것도 똑같이 뭐 무례한이죠. 그렇죠? 분별 없는. 아무리 그 소년이 무례하고 분별 없어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야 돼. 뭐뭐하게 보일지라도. 그 소년 밴델은 has actually helped 실제로 도운 거야. 뭐를? generate trade 교류를 도운 거고 stimulate the economy 경제를 자극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렇잖아. 경제라는 게 돈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고 도는 게 아니라 그렇지? 계속 쓰고 또 써줘야 그게 이제 경제순환이 되는 거거든. 네, 못 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소비 위축이 돼 있다 보면 이제 경제도 잘 안 되니까 소년이 그걸 혀를 뚫어주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도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연결사 추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돼. 연결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얘도 이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 한번 볼게. 첫째, 박스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 아니겠어? such 명사 such oral genres. 우리가 장르라는 것은 우리 장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장르, 종류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구두적 종류. 뭔가 앞에서의 나올 내용의 구두적 장르, 종류가 나오나 봐. 그게 종종 가지게 됩니다. 뭐를? 기준이 되는 공식과 themes, 주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게 된대. 기준이 되는 어떤 공식과 주제가 된대. 이것이 방금 얘기한 것이 makes them easy to remember and repeat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기억에 남고 다른 사람에게 반복시켜주기에 쉽게 만들어준다 이거야. 이러한 구두적 종류가 기준이 된다라는 이것이 기억하고 반복이 기대하고 남에게 반복하기 쉽게 만든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구두적 기준.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기준이 아니다. 그렇지? 구두적 종류가 기준이 된다. 그거 정도 아니겠어? 논리적 단절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 요거 괜찮았어. 논리적 단절. 한번 보도록 할게. 첫 번째, the strong standardizing of jokes. 농담이다라는 것의 강력한 기준이 되는 것은 has to do with, 우리 have to do with 하면 연관성 있다라는 뜻이는 관련 있다라는 뜻이죠. The fact that jokes are orally transmitted. 사실 이거 해석 자체는 이제 농담이라는 건 구두적으로 전달되어진다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을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게 무슨 말? 무슨 말이야? 농담의 강력한 기준화가 되는 것은 연관이 있다. 사실과 농담이 구두적으로 전달되는 것. 그걸 정리를 해봐. 첫 문장의 내용. 뭐야? 농담의 기준화라는 것은 연관이 있대. 연관이 있다라는 건 이유를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나의 영어 실력, 나의 언터처블한 영어 실력은 단어 암기와 연관되어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건
단어 암기 덕분에 내 영어 실력이 언터처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농담의 기준화라는 건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어떤 거? 구두적으로 전달되는 거라고. 다시. 농담의 기준은 뭐다? 구두로 전달되는 거라고. 됐어? 1번 나와. 농담은 예를 들어, 잠깐만,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농담의 기준은 구두로 전달된다라고 있었는데, 지금 예시 연결사 뒤에 얘를 상위 개념으로 둬서 내가 하위 개념으로 봤더니, 농담은 뭐 해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어? 위트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농담은 쓰여지는 거야. 어디에? 책에 쓰여지는 거야. 어디에? joke books에. 그렇지? But 하지만 the majority of jokes 대다수의 농담이라는 건 contained this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 안에 포함된 여기서 이것들은 앞에 joke books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 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담들은 derived from 무슨 뜻이야? 유래되다라는 뜻이야. come from a이라고 생각하면 돼. be derived from 뭐의 유래가 되고 있어? 구두적 문화, 스토리텔링의 구두적 문화에 기반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농담은 원래 쓰여진 건데, 책에 쓰여진 건데,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어디에 있어? 벗에 있지. 하지만 이 책에 쓰여진 거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원래 기본은 뭐야?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구두적 문화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 구두적인 거야. 구두적 전달이야. 예시되죠? 2번 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농담이라는 건 원래 쓰여지긴 한 거지만 그 역시 스토리텔링이라는 구두적 문화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유래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2번 다음에 치명적으로 쓰인 연결사가 누구야? 인에디션이잖아. 니네가 아까 얼소라는 장치를 한번 봤었잖아. 여기 없다. 아까 연결사 추론에서 얼소 기억나니? 얼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글의 포인트 기억나? 글의 앞의 내용이 얼소 기준으로 앞의 내용 뭐였어? 1번도 2번도 3번도 중요해. 4번과 5번이 중요한 것처럼. 또한 6번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 무시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열성도 있지만 지금 인에디션이 나오고 아까 얼소랑 똑같은 장치 하는 애야. 똑같은 추가 역할을 하는 애야. 그러면 얼소를 기준으로 해서 혹은 인에디션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려면 방금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의 농담은 스토리텔링의 구두문화의 기반이다. 또한 농담이다라는 것은 orally transmitted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한 번 더 반복돼 줘야 된다. 요게 핵심이야. 요걸 기대하고 읽어야지 논리적 단절이 보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문장 삽입은 번호의 뒷내용과 앞에 있는 문장과의 그 연관성을 계속 이어서 봐주셔야 돼. 그렇게 병적으로 노이로제 걸리듯 봐주셔야 보이는 게 문장 삽입이라고. 얘를 어딘가에 넣자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근데 in addition 뒤에 뭐가 나와? New punchlines can be built into an existing pattern. 펀치라인은 우리 래퍼들이 가사 쓸 때 쓰는, 그치? 앞 글자를 같은 말로 반복하면서 하는, 그치? 그걸 펀치라인이라고 하죠. 새로운 펀치라인, 우리나라 시로 얘기하면 그 운율, 앞에 그 맞추는 운율을 말하는 거고, 그치? 새로운 펀치라인이 can be built, 만들어질 수 있어요. into an existing pattern. existing 패턴이 뭐야? 반복되어지는 유형을 패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현존하는 반복되는 유형 속에 그 새로운 펀치라인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인에디션 다음에 어디 안에 현존하는 패턴 속
이거를 이거랑 같이 구두적 전달의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으로 맞출 수 있느냐 이거야. 없다를 용기 있게 쓸 줄 알아야 돼. 그치? 이거와 이것이 매칭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 이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찍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니네가 읽은 그 박스의 문장을 집어넣어 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걸 생각하면서 보자. 그럼 그러한 구두적 장면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2번 앞에서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는 거겠지? 언급하는 거겠지?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박스들이야 다시 오럴 장르가 그 문화적 오럴 장르가 종종 기준화되어진 공식과 주제를 만들고 그것이 그거 다른 사람에게 반복시키고 기억하기 더 쉽게 만든다. 거기다가 그럼 뭐야?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게 스토리텔링의 2.1. 오케이? 거기다가 현존하는 패턴 속 새로운 것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스토리텔링 구두적 전달 예시 2.2가 되는 거야. 이해돼? 얘가 1, 얘가 2가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서 보이셨어야 될 문제였다는 거야. 이게 21번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3, 4, 5번이 또 왜 연결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3, 4, 5번. 3번 봐. Everyone who tells a joke. 농담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dipping into, 우리 디핑 소스라고 해요. 디핑이 뭐야? 퐁당 빠뜨리는 거야. 오케이? 빠집니다. 이 소리야. 농담하는 사람들은 모두 뭐에 빠져? Enormous, pre-existing repertoire. 우리 repertoire가 무슨 뜻이지? 우리 레파토리라 그러지? 레파토리. 그치? 레파토리의 의미가 뭐야? 반복하는 거. 야, 너 또 그 레파토리냐? 그럼 뭐야? 똑똑같이 한다는 얘기야. 반복한다. 어마무지하고 이전에 존재했던 반복, 농담의 어떤 반복 속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담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있다? 농담은 어디에 있다? 이전에 존재하는, 반복하는, enormous한, 방대한, 그치? 그런 어떤 농담 속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 또 하고 있다 이거야. 계속 현존하는 패턴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패턴. 4번 다음 내용. 농담을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절대로 at least 최소한 almost never 절대로 and then 아니 거의 claim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claim이 본동사야. that year he thought up the joke himself. 그는 그 스스로 그 농담을 생각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농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는 건 이것도 현존에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뭔 말인지 알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4번도. 5번 다음 내용. not only 동그라미 그 아래줄 버덜소 동그라미. 이 not only와 버덜소 뒤에 그 병렬 구조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장이죠, 문장. 그치? 그렇기 때문에 not only 뒤의 문장은 지금 도치시켰습니다. 그걸 좀 읽어보시면, 그걸 확인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치 문장. 그래서 농담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at is, in joke telling, 이 농담을 말하기에 그 자체만의 어떤 문제, 쟁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the art of telling it is, 뭐도 말하는 art는 뭐 기술이 되겠죠. 말하는 기술 또한 즉 그 말하는 기술이 뭐야? Whether or not someone knows how to present it. 누군가가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 말하는 어떤 기술에서도 또한 제시하는 방법, 그렇지? 그것도 역시 쟁점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농담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이전에 그것을 나타냈었는지, 그러니까 현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치? 나타냈었는지. 그 니네도 알고 보면 그 귀신 얘기, 무서운 얘기 할 때 그 학생, 그 학교 공포물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잖아. 책상에 죽었던 친구가 책상에 턱을 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규야, 근데 왜? 하고 막 이러고 달려오고. 이거 니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거 들어본 적 없어?
없어? 무서운 얘기? 아니, 이게 무서운 얘기 국룰인데? 이 학교 공포물의 국룰인데, 몰라? 그 뭐 이게 어떤 애가 뭐 이제 학교에서 뭐 자살 시도를 해서 막 뚝 떨어졌는데 다리가 뭐 이게 손실된 채로 죽었는데 어느 비 오는 날 깜깜한 날 뭐 책을 놓고 와서 그 흔한 레퍼토리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 그 어두운 날 캄캄한 밤에 들어가서 교실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자살한 그 친구가 창가에 턱을 괴고 이렇게 바깥에 비 오는 턱을 괴고 창문을 보고 있었대. 좀 온몸에 소름 돋지? 남양 특집이야. 왜 가짜인데? 그래서 막 뭐 누구야? 하고 딱 그러는데 대답이 없어. 가까이 가면서 누구야? 괜찮아?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싹 돌더니 다다다다 이렇게 왔다. 그게 이제 아무런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은 얘기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잖아. 근데 걔가 이렇게 하고 있었대 하고 책상을 바바바바박 치면 애들이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지. 요 국룰이 있는데 근데 요게 어디 지역마다 조금씩 중간중간 내용이 달라. 뭐 자살했느니 뭐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했느니 뭐 이런 걸로 막 조금씩 바뀌어요. 여기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야. 그치? 결국은 막판에 이걸로 끝낸다. 이게 이제 핵심이지, 그치? 아, 얘 모르는구나. 아니, 이것도 그럼 세대 차이인 거야? 아닌데, 우리 아들도 이거 했는데, 우리 아들도. 아빠 어때? 무섭지?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봐봐, 아빠 닭살도인 거 보여? 무섭다고 해줘야지.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내용 방금 얘기했던 요 스토리텔러는 구두적으로 전달된다라는 내용에 추가적 내용이 언급이 됐느냐? 아니다. 기억에 남기 쉽고 반복하기 쉽다라는 그 용이성이 반복된 글이었다라는 글의 핵심의 내용 잘 잡아두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테스트 준비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